치르고 시룩한 추루 병에 반사 피지 않거나 널렁 댕기게. 저는 사우스 카니발이라는 밴드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강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가르침을 준다기보다는 나는 이랬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오늘 타이틀 제 인생의 어떤 모토로 삼고 있는 문장이에요. 이상을 품은 리얼리스트가 되자. 꿈은 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 문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나이가 30살 때 이 체게바라 평전 이 책을 읽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뭐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나 이걸 떠나서 어떤 이런 마인드로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내 자신을 이렇게 해이해지지 않게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책이어서, 아까 그 얘기했던 이상을 품은 리얼리스트가 되자도 이 체게바라가 했던 얘기입니다. 저희 팀은 200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18년 차예요. 우리 어머 난날 저기 어느 바람 매여 굶어도 녹난다. 저는 처음에 밴드를 만들었을 때 원래는 하드코어 밴드에서 기타리스트였어요. 예. 어렸을 때는 한국무용을 했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런던으로 그냥 유학을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음악을 접하게 됐어요. 음악을 접하게 돼서 돌아와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됐는데, 그런 밴드를 5년을 했어요. 5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앨범을 내도 되지도 않고, 왜 안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멋있어서 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저거 되게 멋있어 보여. 되게 멋있어 보여 갖고 그걸 하고 싶어서 흉내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서귀포의 보목 앞바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섭섬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에서 막 윤슬이 비치고, 그리고 야자수가 막 가로수로 돼 있고, 그런 풍경을 보면서 어떤 거 중남미 음악을 좀 해보면 좋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이 휴양지 느낌, 되게 평화롭고 따뜻한 이 느낌을 음악에 담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밴드를, 사우스 카니발이라는 밴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장르가 레게라는 장르인데, 밥말리라고 자메이카에서 밥말리라는 사람이 레게라는 장르를 만들었는데, 원래 레게라는 장르가 나오기 이전에 스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근데 스카는 1960년대에 영국에서 자메이카가 해방이 되면서 갑자기 영국군이 다 빠지게 되니까 자메이카인들이 어떻게 자기들 흥겹게 놀고 싶은데 자기들의 음악도 없고,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추면 미국과 자메이카가 거의 가까워서 미국의 라디오 방송 채널의 음악이 잡혔어요. 근데 거기서 들렸던 재즈와 R&B와 이런 미국 음악들을 본인들은 춤추게 하고 싶어서 그냥 재즈 음악과 R&B 음악을 연주를 하면 흥이 안 나니까 쿵짝쿵짝, 우리나라 뽕짝 있죠, 뽕짝 쿵짝쿵짝 하는 것처럼 그들도 모든 노래를 그렇게 다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로 스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성어가 장르가 된 거예요. 장르가 좋았다기보다는 그 정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도랑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주는 4.3이라는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탐라국이었었죠. 근데 이렇게 자메이카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
비슷한 기후적인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음악으로 한번 풀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런 장르를 시도하게 됐어요. 예쁜 가사가 나오지가 않아서 어렸을 때 할머니랑 자랐었기 때문에 할머니랑 썼던 그 제주어를 그냥 한번 써보자. 이걸 꼭 표준어로 해봐도 잘 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주어로 몬딱도르라라는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개발사 페들라 캠싱에 도난 추룩 달라진 추룩 옷시룩 견추룩 병해봐서 피자거나 널렁 댕기게 더리라 저들지 마라 더리라 먼닥더리라 더리라 저들지 2012년도에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2012년도 13년도에 그 제주에서 제주어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어를 살려야 된다. 제주어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각 학교에서 그 제주어 수업을 1시간씩 해라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동안은 제주어가 사용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학교에서 분위기가 있었어 갖고 교재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음악을 갖고 뮤직비디오를 갖고 자막도 나오니까 그 뮤직비디오를 갖고 교재로 쓰면서 저희가 제주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그러다가 제주에서 이제 뭔가 좀 잘 되니까 그래 한번 전국구 밴드가 돼보자라고 해서 헬로루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포르투갈 아니야? 스페니시 아니야? 제주! 왜 우리가 뽑혔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른 팀들 다 봤는데 연주들을 정말 너무 잘하고 음악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창피한 제주어로 남한테 보여주기 좀 창피한 제주어로 쓴 노래가 우리가 뽑혔을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뽑히고 나니까 좀 멋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자. 우리도 좀 전국구 밴드가 됐으니까 좀 멋있는 걸 해보자. 그러면서 뭐 펑키도 해보고 재즈도 해보고 애시드 펑키, 뭐 블루스 이런 장르들 다 해봤어요.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쿠바를 갔었어요. 그 멤버들이 아까 했던 몬딱도르라 음악 장르가 쿠바에서 하는 그런 캐러비안이라는 장르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그 오리지널리티한 그 맛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배울 데가 없으니까 멤버들이랑 다 같이 쿠바를 갔죠. 쿠바를 가서 거기 뮤지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본인들의 아프로큐반이라는 본인들의 장르의 음악을 갖고 있고 그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프랑스 밴드인데 출신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들은 특이한 그들만의 그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스페인이다 보니까 라틴 계열의 음악이 섞여 있는 집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녹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그들만의 음악이 된 거죠. 부두게임 뮤직비디오를 잠깐 봐볼까요?
영상을 봤을 때 대충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 수확한 농산물과 그리고 뭐 이런 계란과 이런 것들을 신께 이렇게 바치는 그들만의 토속 신앙을 그대로 음악에 담아냈는데 너무 궁금해서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가사를 알 수 있냐? 모른대요. 후렴구밖에 모른대요. 파스콘탄 셔리 러비산 이거밖에 모른대요. 그건 불어래. 근데 껌마양 날이 나웬 껌마양 날이 나웬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토고의 그 부족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막 부두술사가 주술사가 막 이렇게 하면은 시체가 일어나고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고 그게 부두 의식이 아이티라는 섬에서 나온 종교인데 그 토고에 있는 그 한 부족이 그 부두 의식을 행할 때 쓰는 멜로디와 가사를 가지고 와서 이런 펑크라는 장르에 아프로비트 펑크라는 장르에 녹여내서 이들만의 음악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어를 숨기려고 했었는데 왜 그랬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주어를 사용하면 혼났었어요. 왜 제주어 쓰냐고. 사투리 쓰지 마 이러면서. 사실 사투리도 아니고 제주어라는 고유의 언어인데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는 그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를 창피하고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대중적인 음악을 하고 그들과 섞여야겠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깔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우리 노래는 뭐가 있을까? 우리의 어떤 저들에겐 부두 의식에서 쓰였던 그런 언어와 음악이 있었다면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어도 사나라는 아주 멋있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어도 사나를 우리가 지키자, 제주의 음악이니까 지키자,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혹은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그들이 들었을 때 와 짜임새 있고 좋아. 근데 멜로디 라인이 뭔가 모르게 이들만의 독창적인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펑크 아프로비트 장르에 섞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네 자세라 이어도 사나 요네 자세라 요네 자세라 혼자 손에 대왕을 심어 혼자 손에 이창을 심어 이어도 사나 요네 자세라 우리 배는 솔라 못되나 솔라 잘 돌아간다 이어도 사나 요네 자세라 자 이렇게 우리는 아주 흔히 듣던 멜로디죠.
근데 이걸 갖고 일본에 공연을 갔는데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 마치 내가 부두게임을 듣고 충격받아서 열광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이냐? 그 멜로디는 만든 거냐? 아니면 원래 있던 거냐?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해석이 안 되더라. 그들이 놀라는 걸 보고 좀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물론 그 처음엔 쿠바를 가고 그 다음에 뭐 필리핀, 중국, 베트남, 모스크바 이렇게 갔었어요.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나중에 갔고, 근데 이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서부경찰서 정보과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너희들이 왜 다 빨간 나라에만 계속 가고 있냐? 와, 그리고 저희 밴드가 원래 처음에 내가 체게바라를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밴드가 처음에는 원래 밴드 이름이 사우스 카니발이 아니라 사회주의 밴드였거든요. 소셜리즘 밴드였었는데 그게 무슨 뭐 정치적인 그런 걸 잘 모르고 어떤 문화적으로 항상 제주도는 혜택을 못 받고 뒤처지는데 문화적으로 다 똑같이 서울이랑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 이런 나라들 위주로 찾아다니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의 문화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쿠바에도 마찬가지였고 모스크바에서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에서도 부족이 원체 많다 보니까 부족마다 그 언어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적인 것도 다르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리고 미국은 저희가 뭐 본토를 간 게 아니라 하와이를 갔었어요. 하와이는 원래 미국이 아니었었죠. 원래 미국이 아니었는데 제주도처럼 이렇게 합병이 됐고, 일본도 도쿄는 요즘에 공연 때문에 자주 가고 있고, 삿포로랑 그다음 오키나와가 원래 류큐라는 국가고, 지금도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우린 일본 아니야, 우리 류큐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있고, 거리에 있는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어디 식당이라든가 펍이라든가 들어가 보면 연주하는 모든 뮤지션들이 류큐 음악을 해요. 류큐 음악을. 그걸 되게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질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동안 제주에서 태어난 거 되게 창피했었고, 고등학교 때 빨리 성인이 돼갖고 서울로 가야지. 이 좁은 제주도 답답해. 빨리 가야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탈제주를 꿈꿨었고, 그리고 제주 출신이라는 게 창피해서 제주 사투리를, 제주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제주어에 대한 그 창피함을 갖고 있었는데, 해외에 나가 보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처음에 자메이카 얘기를 했잖아요.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400여 년 동안 지배를 받던 곳이었다 보니까, 자메이카는 원래 그 유럽인들이 400여 년 전에 범선을 타고 서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그냥 차를 다 잡아서 범선에 태우고 유럽이랑 미대륙의 노예로 팔기 이전에 노예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자메이카와 쿠바, 미국 대륙 밑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 섬국가들에 있는 토속민들을 다 인종 청소를 해버리고 그곳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살게 하면서 거기서 노예 시장, 전 세계 최고의 노예 시장이 열렸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 유럽 강대국들의 지배에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나중에 해방이 되니까,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해방이 됐는데 본인들만의 정통성과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의 순수한 그들만의 정통 음악이 아니라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플라멩고와 그 라틴 리듬의 음악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됐던 노예 출신들이 흑인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그 리듬을 결합을 해서 아프로 큐반이라는 이 합성된 장르가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세우는데 순수하게 우리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는 제주어라는 언어가 있고 이어도사나 오돌독이 등등 제주만의 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중음악을 쫓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알겠었어요. 이게 안에 있을 때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앨범에 관련돼 갖고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를 우리가 무슨 뭐 앨범을 내서 뮤직뱅크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하질 않았어요. 그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우연찮게 유희열 스케치북에서도 섭외가 와서 갔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갔었고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음악 방송에 나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프랑청이 옷들의 가진 냄새냐 커플라 크게 풀려 입어그네 이들의 와그네 기억나요 모자디러 그네 표정 고르게 링사턱에 몬다 페리나 포디오 감시네 거래라 저들지 마라 거래라 번딱거리다이 거래라 저들지 마라 거래라 번딱거리다 좀 접근을 대중적인 음악보다는 제주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토속적인 거를 조금 더 중점을 뒀어요. 단순하게 제주어로만 돼 있는 걸 말고 제주에는 영등굿이라고 있죠. 영등굿.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15일 동안 섬 전체가 그 굿을 한다라는 게 그게 유일한 거고 정말 대단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건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음악으로 우리나라의 무슨 가요 프로 1위를 찍겠다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르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간 배들 만선하게 오고 물질 아래 바다에 나간 어멍들 기차 무탈하게 오고 사람들 배 이것이 어감지게 살게 해줍소. 현재 제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좀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좀녀 헌정 앨범을 냈었는데 그 하하 아시죠? 하하도 같이 참여를 해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예, 어멍이라는 노래를 킹콩이라는 래퍼와 하하와 링다라는 여자 보컬과 저와 이렇게 해서 어멍이라는 노래를 했고 둥그대 당신 둥그대 당신 여도 당신 연자 버리고 달도 밝힌데 내가 멀리도 갈까나 해녀 우리 어묵 좀요 귓가 아플 생각만 해녀 우리 할멈 좀요 귓가 손지 생각만 영등굿 그다음 이 곡 같은 경우는 서울 여자와 가지맙서 같은 경우는 요즘 제주도 그러니까 근현대 제주도에 대해서 너무 비춰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지맙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제 주위에는 제주 남자들이 좀 이별을 하면 찌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만들어 봤습니다. 잘 살면 난 잘 있으면
집 앞 정랑 뒤에 숨어 그네 불사진 안거래 할망 점심 가보고 밭거리 가 드멍으로 펴려보나 무사경 일찍 잠신 뒤사 용심만 나고 그 추룩 조들리게 허멍. 네, 이렇게 그 제주의 근현대 현재의 제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여자는 뭐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 왜 휴가 시즌 되면 이렇게 서울에서 놀러 왔던 분들과 같이 놀다가 막 썸이 타게 되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올라가면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다음 휴가 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 오고, 뭐 렌트카 소개해줘라, 맛집 소개해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 사람들만 웃을 수 있는 그런 곡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업사이클이라는 거는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를 하고,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도 하고 있고 산업잠수사도 준비하고 있는데 바다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쓰레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버리는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나 음료수 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업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근데 수심 30m, 40m에 있는 폐그물이라든가 폐어구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그 윙스 오브 오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폐어구 그물들을 잘라서 가지고 오고, 배에 닷이죠, 닷이 끊어지면 그냥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를 했을 때 바위에 걸리면 끊잖아요. 근데 거기에 납이 달려 있어요. 납이 달려 있는데 납 독성 때문에 반경 10cm가 다 죽거든요, 모든 생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워서 가지고 올라오는 작업을 하면서 업사이클이라는 또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꺼짐이 모음 고대 15년 후에는 그래미 어워드라는 세계 최고의 명망 있는 그 시상식에서 월드뮤직 부분에서 노미네이트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여기저기 소문을 내면 초조해지거든요. 1년 지날 때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15년 뒤에 그래미 어워드를 못 가더라도 누가 뭐 거짓말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것도 아니지만 15년 동안 해이해지지 않고 그냥 막 살지 않고 그래미 어워드를 가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를 갖고 우리만의 컨텐츠, 제주어, 제주 문화를 세계 음악 시장의 한 장르로 우뚝 세우겠다라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15년 동안 달린다면 그 15년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거짓말쟁이가 되세요. 여기저기 막 거짓말, 나 이거 할 거야, 허풍쟁이 막 얘기하면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뒤엔 무조건 그래미 어워드에 갈 거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엔 제주 컨텐츠로 세계 정복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중음악 한다고 무조건 인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도 안 했던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동참하게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사실 저희 세대에게 제주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쓰는 옛날 말이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 투박한 제주어를 스카라는 세련된 음악 장르와 섞을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 시도하실 때 주변에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엄청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그 처음엔 스카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엔 그 월드뮤직을 다 이렇게 건들게 됐어요. 레게도 하게 되고 스카도 하게 되고 아프로 큐반 그다음 뭐 탱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섭렵을 했는데 처음에 주위에서 반대가 심했었어요. 여러분들 그 앨범을 하나를 제작을 하는데 뭐 그냥 친구들끼리 녹음을 하고 유통사에 그냥 유통을 하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지만 정규 앨범이라는 거를 발매를 하고 영상을 하나 찍고 영상을 좀 그럴듯한 영상을 찍고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 아까 그 이어도 사나 했던 그 뒤에 막 스크린도 있고 거기가 잠실 올림픽 경기장 펜싱 경기장인데 거기를 빌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라는 영상팀에게 했는데 막 회당 2천만 원 한 곡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음원도 마찬가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믹싱 마스터링 후작업 비용 다 따로 하다 보면 거의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제주어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5천만인데 제주 인구는 70만. 그럼 70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앨범을 낸다라고 하는 건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응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항상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 그럼 반대로 내가 그거를 몬탁도르라 노래를 가사를 표준어로 써보자. 그랬다고 BTS처럼 될까? 잔나비처럼 될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건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행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고 욕을 하든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인 거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우울증 와요. 나는 인생을 남들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현타가 확 올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 30, 40대 우울증이 와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 이번에 성적 잘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혼낼 거야. 혼나지 말아야지라고 공부하는 한 학생과 뭐 내가 이 부분은 궁금한데 한번 탐구해보고 싶은데 이 부분만 좀 풀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옷을 이렇게 입어. 뭐 되게 예쁘게 입었어. 근데 내가 좋아서 입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야 예쁘다라고 해서 입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강연 내용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예술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성공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가 오히려 대표님께는 어떤 기회가 되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질문들이 정말 제가 그 고민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헬로루키가 2013년도에 되고 나서 소속사가 생기고 소속사에서 그 유혹이 자꾸 왔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저희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저희가 나오게 된 이유가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건 올라와라 무트로. 제주에 있으면 너희들을 공연을 내보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있으면은 한번 올라오면 무조건 1박을 해야 되고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드는데 니네들이 서울에 있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봉고차를 타고 전국을 당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정확히 지금의 2.5배를 벌게 해줄게. 그리고 몬딱도르라 이런 노래 하지 마. 그거 누가 듣는다고 그걸 하지 마. 그래서 달달한 사랑 노래를 해야 돼. 너희는 브라스 밴드니까 달달한 사랑 노래를 해야 돼라고 해서 제가 러브송이라는 제 첫사랑 노래를 만들고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음악 해야지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 러브송이 사랑 노래가 아니라 송시였어요. 송시. 그 성이 그 첫사랑의 성이 송시였는데 쌀쌀한 바람 속 꼭 껴안고 함께 거닐던 겨울바다 하나의 목도리 하나의 주머니 가슴 한켠이 아려와 아무런 말 없이 서로 바라보며 지나간 추억 되새기며 잔잔한 서로의 깊은 눈가엔 따뜻한 이슬 맺히네 미운 만큼 보고 싶던 아픈 만큼 사랑했던 잊어보려 노력했던 힘겨운 시간들 그래서 그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가지 않았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행하면 다 그걸 하고 저게 유행하면 다 저걸 해요. 자, 우리나라 음악판 엠넷이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슈퍼스타 K가 방송을 처음에 했을 때 너도 나도 10cm가 되겠다고 통기타와 서아프리카 악기인 젬베를 들고 버스킹을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슈스케가 좀 시들시들해지니까 갑자기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지하에 있던 래퍼들 전부 다 나왔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다 갑자기 힙합에 열풍이 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시들시들해지니까 갑자기 트로트라는 걸 갖고 다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탐라국민으로서 탐라국민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탐라국민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저 나라 저기는 저 동네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방송국에서 이거 하면 다 저거 하고 저거 하면 다 저거 하고 쟤네들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해지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들 사이에 껴있지 않으니까 유행에 휩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요즘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그 말이 맞았어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더 장필순 선생님도 그렇고 강화달림 씨도 그렇고 최근에 올라갔지만 이정 씨도 그랬고 제주로 다 오히려 역으로 내려와요. 오히려 여기서 창작적인 어떤 영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뻥 뚫린 사면이 바다이니 바다와 그리고 아름다운 오름과 한라산이 있는 곳에서 말이 풀 뜯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든가 음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거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나이 들어서까지 40년 된 밴드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의 컨텐츠를 갖고 막 지팡이 짚고 할아버지가 돼서 또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증해주고 싶어요. 후배 뮤지션들이 결혼하면 음악 당연히 그만두는 거야. 직장 취직하면 음악 그만두는 거지. 음악은 취미지.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제주에서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 정체성을 제주 문화를 만들어서 음악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주 곳곳에 있는 경로당 투어를 다니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제주어는 표현보다 표현이 압축적이고 독특한 뉘앙스가 많잖아요. 가사를 쓰실 때 제주어의 맛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혹시 가사를 쓰다가 제주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곤란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많죠. 표준어로 가사 쓰는 게 오히려 쉬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표준어로 먼저 그 가사를 쓰고 그거를 제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몬탁도르라를 엄마한테 물어보고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주어 연구소 소장님이랑 함께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틀린 것들이 한 2군데 있다. 몬탁도르라에. 그래서 그거를 혼낸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앞으로는 그 검증을 요청을 하면 이 검수를 해주겠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몬탁도르라라는 노래로 지금도 아직도 그 노래로 공연을 하고 다니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제주어를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제주어로 된 노래는 그 제주학 연구소에 감수를 부탁을 해서 감수를 받고 있고, 왜냐하면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주어 사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갖고 있는데 가사 쓰면서 모르는 단어들, 그러니까 아는 단어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감이 맞는 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제주어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치고 하고 있어요. 저희 영주고 관악부원들도 음악을 전공하거나 취미로 깊게 즐기고 있는데요. 제주라는 공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마음다짐이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좋은 풍경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멍 때리기를 많이 해요. 작곡해야겠다 혹은 음악을 좀 연주를 어떤 멜로디를 떠올려야겠다 하면 바다에 가요. 바다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캠핑 의자 펴놓고 앉아갖고 멍 때려요. 그러면서 그냥 그 공기, 그 냄새, 그리고 그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 그리고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담아요. 그러고 오름에도 가요. 오름에서 말이 누워서 자고 있고 그 누워서 자고 있는 말을 괴롭히는 귀찮게 하는 까마귀도 다 그대로 보고 다 담아놔요. 그래서 곡을 쓰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그대로 꺼내는 건 좋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변질돼요. 예를 들어 친구가 제주에서 있으면서 연주를 하는 것과 그리고 서울에서 있으면서 연주를 하는 거는 분명히 색깔이 달라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성을 담는다면. 근데 그 진정성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걸 만들었더니 별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요. 그거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데 나 자신에게만 물어봐요. 내가 과연 진실되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느낌을 악기로 불었나? 녹곰의 오름이라는 우리 노래가 있는데 녹곰의 오름이라는 노래를 연주할 때는 녹곰의 오름에 갔었던 그 처음에 그 목장을 지나면서부터 올라가다가 중간에 평상에서 그늘에 쉬었던 거 막상 올라갔더니 땡볕이라서 금방 내려갔었어야 됐던 그 기분, 그거를 항상 상상하면서 불어요. 음표 보는 거는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가락이 혹은 내 팔이 기억하게끔 만들어 놓고 내 머릿속에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렸던 그 담아놨던 그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그대로 상상하면서 연주를 하면 진정성 담겨있는 음악이 나올 거고, 그때 그 정도까지 되면 취미와 그 본업의 개념이 사라질 거예요. 남들이 취미라고 해도 본인이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우리 마을의 가치를 잊지 않고 로컬의 힘을 발휘하면 지금 고등학생 때 무엇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 조카한테 항상 하는 얘기, 조카도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조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멋있는 척 하지 말고 멋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그냥 조카가 여학생인데 그 사춘기가 막 시게 오고 그래갖고 엄청 힘들어했었어요. 저도 옆에서 보기가 되게 힘들었었고. 근데 맨날 꾸미고 안 어울려. 어울리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멋있는 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멋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멋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멋없는 사람이 멋있는 행동을 하면 척을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공부도 1등 못해도 괜찮아요. 1등 어차피 한 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2등이 되면 어떻고 30등이 되면 어때요? 근데 내가 그거를 노력을 해서 노력한 만큼 순수하게 노력한 만큼 나온 거다. 그럼 그거 되게 멋있는 행동 아니에요? 그죠? 1등이 안 되면 멋있는 꼭 1등만 멋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해지고 내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노력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멋있는 사람이 하는 멋있는 행동과 일들이 될 거예요.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거를 제주 문화와 제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제주어로 된 노래들이 일본의 오리콘 차트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차트에서 순위권에라도 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